리얼미터의 이번 주 오늘자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오늘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이 영화 특집이니까 짧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아시다시피. 편차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 표를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다음 주에 리얼미터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뭐 하여튼 문제가 있나 봐요. 읽으면 문재인한테 유리한 쪽의 조사, 예. 문재인한테 불리한 쪽의 조사, 뭐 이런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론조사 업계에서 2차 참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사는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2010년 때 투표 날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50대 30, 20% 차이로 압도적이다 오세훈이. 그랬죠. 근데 까보니까 0.6% 차이였어요. 그것도 막판에 뒤집어졌죠. 막판에. 그래서 새벽에. 여론조사하는 회사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맞췄을까? 큰 표 차이로. 그게 집전화로만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핸드폰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처음으로 문제 제기됩니다. 그리고 2차 참사가 지난 20대 총선이었어요. 그때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무선 전화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유선 무선 비율을 2대 8 정도로 유선을 집전화를 20% 이내 그리고 무선 전화를 80% 이상. 그건 회사들마다 좀 차이가 나요, 비율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4월 9일 날 10일 날 7개 여론조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KBS 연합뉴스, 조선일보, 칸타퍼블릭 2개만 안철수가 이겼어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통계고 신뢰성이잖아요. 그 2개 여론조사는 유선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재인이 이긴 것은 무선 비율을 대체적으로 80에서 90%를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추출 방식이 굉장히 틀렸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달랐다고 말하는 게 옳겠네요. 네, 그래서 요것을 보자는 것은 저 KBS 조선일보 나왔잖아요. 요것은 무선 전화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거의 5대5 정도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고 20대 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까지 한 결과치는 이겁니다. 5자, 3자, 양자. 리얼미터 기준이에요. 물론 리얼미터라고 해서 100% 맞다는 보장이 없죠.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만의 방식으로 쭉 해왔고. 이거는 제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유무선 비율을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이 여론조사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봤더니 이거는 무선 100% ARS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첨언을 하면 무선이 100%라고 해서 정확한 조사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 그리고 추세가 중요한 거죠. 여론조사 결과치를 보고 누가 이긴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민심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를 제가 다 분석을 쭉 해보고 그러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여전히 당선 가능성과 적극 투표층에서의 문재인 안철수는 상당히 차이가 지금 20% 이상 지금 아직도 지금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리얼미터 오늘 조사치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 금요일, 월요일 이 시점쯤에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피크치였고 그리고 월화수 사이에는 약간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인터넷 상에 뜨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응집력을 본 거예요. 응집력. 응답자 전체는 이런 수치였다면 끝까지 지지하겠느냐는 응집력에서 좀 이런 수치를 보였고 후보가 교체가 가능하다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약점이 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추세일 뿐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음 주 리얼미터를 통해 하는 것으로 빅그린 샴푸 딴지마켓 고객 중에
빅그린 샴푸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분이 찾는 빅그린 샴푸이기 때문에. 구매 후기를 통해 증명된 샴푸, 빅그린 샴푸. 지금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착한 콜 꽃배달인데요.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랍니다. 하다못해 대선도 장미대선이라고 꽃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주변에서 흔해진 꽃이지만 함부로 꽃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꽃을 사서 소유하고 싶은 분들, 선물하고 싶은 분들은 착한 콜 꽃배달로 전화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1800-922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딴지마켓 오프라인 행사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예, 사랑의 7시간. 보고 싶은데 볼 곳이 없고 보여주고파도 보여줄 곳이 없었던 타이적 희귀 영화들, 이제는 벙커원에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영화사 시네마달과 블랙리스트 언론사 딴지 벙커원의 역사적 콜라보레이션 시네마 벙커원. 4월 15일 세월호 오적들의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 세월 오적. 거리에 선 배우들이 무대가 아닌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걸음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억의 손길. 여론조사 하는 회사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맞췄을까? 큰 표 차이로. 그게 집전화로만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핸드폰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처음으로 문제제기 됩니다. 그리고 2차 참사가 지난 20대 총선이었어요. 그때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무선 전화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유선 무선 비율을 2대 8 정도로, 유선을 집전화를 20% 이내, 그리고 무선 전화를 80% 이상. 그건 회사들마다 좀 차이가 나요, 비율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4월 9일 날 10일 날 7개 여론조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KBS 연합뉴스, 조선일보, 칸타퍼블릭 2개만 안철수가 이겼어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통계고 신뢰성이잖아요. 그 2개 여론조사는 유선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재인이 이긴 것은 무선 비율을 대체적으로 80에서 90%를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추출 방식이 굉장히 틀렸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약점이 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추세일 뿐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음 주 리얼미터를 통해 하는 것으로. 빅그린 샴푸. 딴지마켓 고객 중에 빅그린 샴푸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분이 찾는 빅그린 샴푸이기 때문에. 구매 후기를 통해 증명된 샴푸, 빅그린 샴푸. 지금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착한 콜 꽃배달인데요.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랍니다. 하다못해 대선도 장미대선이라고 꽃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주변에서 흔해진 꽃이지만 함부로 꽃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꽃을 사서 소유하고 싶은 분들, 선물하고 싶은 분들은 착한 콜 꽃배달로 전화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1800-9222로 전화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달랐다고 말하는 게 옳겠네요. 네, 그래서 요것을 보자는 것은 저 KBS 조선일보 나왔잖아요. 요것은 무선 전화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거의 5대5 정도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고 20대 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까지 한 결과치는 이겁니다. 5자, 3자, 양자. 리얼미터 기준이에요. 물론 리얼미터라고 해서 100% 맞다는 보장이 없죠.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만의 방식으로 쭉 해왔고. 이거는 제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유무선 비율을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이 여론조사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봤더니 이거는 무선 100% ARS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첨언을 하면 무선이 100%라고 해서 정확한 조사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요. 그런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 그리고 추세가 중요한 거죠. 여론조사 결과치를 보고 누가 이긴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민심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를 제가 다 분석을 쭉 해보고 그러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여전히 당선 가능성과 적극 투표층에서의 문재인 안철수는 상당히 차이가 아직 많이 20% 이상 지금 아직도 지금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리얼미터 오늘 조사치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 금요일, 월요일 이 시점쯤에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피크치였고 그리고 월화수 사이에는 약간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인터넷 상황에 뜨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응집력을 본 거예요. 응집력. 응답자 전체는 이런 수치였다면 끝까지 지지하겠느냐는 응집력에서 좀 이런 수치를 보였고 후보가 교체가 가능하다. 리얼미터의 이번 주 오늘자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오늘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이 영화 특집이니까 짧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아시다시피. 편차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 표를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다음 주에 리얼미터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뭐 하여튼 문제가 있나 봐요. 읽으면 문재인한테 유리한 쪽의 조사, 예. 문재인한테 불리한 쪽의 조사 뭐 이런 것 제가 같네요.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론조사 업계에서 2차 참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사는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2010년 때. 투표 날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50대 30, 20% 차이로 압도적이다 오세훈이. 그랬죠. 근데 까보니까 0.6% 차이였어요. 그것도 막판에 뒤집어졌죠. 막판에. 그래서 새벽에.